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때는 길거리 강아지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거제시 분위기였는데요. 요즘은 심상치 않습니다. 조선업계 불황 때문인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연결해서 지역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한번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를 넘기지 못하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는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 개원과 동시에 세월호법 개정안부터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부에서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한국의 효자산업 조선업인데요. 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민이 깊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제시장 권민호입니다. 네, 자 먼저 이 거제시에 사는 인구 중에서요.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26만 정도 됩니다. 네. 네, 그중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8만 3천여 명이니까 많군요. 전체 인구의 한 30%가 넘습니다. 네. 조선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70%로 네. 대다수의 시민이 조선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거제의 경기 침체 시장님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선이 조금 불황이 와서 네. 호황기보다는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건 또 사실입니다. 네. 또 언제나 호황일 수도 없고 또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선이라는 게 세계 경기와 이렇게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국제 유가 하락으로 또 조선 경기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약간의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만은 네. 또 머지않아서 이렇게 조선은 또 회복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hen치포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인구 감소라든지 카드 매출 이런 문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수주 잔량자 감소로 인해서 혹여 대량 해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업의 불황 상황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불안 심리도 많이 좀 커졌습니까? 요즘 조선 불황 때문에 또 언론들이 사실은 매우 이제 보도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 맞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협력업체 이런 데가 또 자금 대출 이런 것도 매우 어렵고 네. 특히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안한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지갑을 이렇게 닫아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또 이렇게 음식점, 네. 서민 가게 이런 데가 매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장이 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거제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요. 네. IMF 위기 때 위기도 모르고 지나갔던 도시다 이런 말이 전해졌는데 이 경제가 그만큼 튼튼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불황으로 지금 이렇게 급격히 이어진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최근에 조선업 불황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과 국제 유가의 하락에 맞물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과 같은 신흥산업 국가의 또 급격한 성장으로 해운 물동량이 늘자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행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급량이 늘었지만은 이후 세계 경기는 지금 불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은 5,500만 톤인데 현재 지금 발주량을 보면은 3,400여만 톤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산업의 시설들이 지금 놀 수밖에 없고 또 조선 경영이 지금 어렵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자 또 해양 플랜트 설계 건조에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술이라는 게 좀 부족해가지고 조선 해양 플랜트에서 상당히 조단위의 이 적자를 지금 이렇게 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 불황과 함께 조선소
운영이 지금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네. 자, 이 불황의 원인 주로 거시경제 그리고 이제 국제 경기적인 측면 짚어주셨는데요. 네. 혹시 외부적인 요소 말고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올해 전 세계에서 지금 77척의 선박이 발주되었습니다. 네. 중국은 절반가량인 35척의 선박을 네. 수주하였는데 그중에 중국 자국 국가에서 32척은 지금 발주한 선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조선에서 애국에서 수주한 선박은 불과 3척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 국가의 기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조업은 한나라를 지탱하는 중추 산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 지금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조선 산업은 좀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해내는 그 효자 산업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조선이 다수의 불황이다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시장님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국내 이 빅3로 불리는 그 조선 업체들이 이 해양 플랜트에 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실이 커졌다 이런 진단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추진 이게 거제시의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2014년도 12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해양 플랜트는 뭐 말씀대로 그 바다 밑에 있는 석유, 가스를 이렇게 개발해내는 시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플랜트는 다소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족으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이 바다에서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이런 해양 플랜트는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요, 육지 부분에, 지구상의 육지 부분에는 30%는 육지 부분에 있고, 네. 그 70%가 자원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자원들이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바다로 지금 이 생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또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재도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앞으로 해양 플랜트의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이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추진해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 1조 8천억 원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할 36개의 실수요 기업은 우리가 전부 확보해 놓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록 지금 조선과 해양이 약간 불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는 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해양 플랜트 산다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5, 6년 후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조선 산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은 앞으로 2, 3년 후면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해양 플랜트 포기할 사업이 아니고 지속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자, 해양 플랜트 산단이 좀 활성화되면요. 이 조선업계에 종사하던 주민, 근로자들 이쪽으로도 좀 취업이 가능해질까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571만 평방미터의 아주 규모가 큰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네. 이게 완성되면은 약 한 2조 5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우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만 5천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또 그제시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파생 산업들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네. 자, 2, 3년 후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거제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대량 그 인력의 구조 조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대규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특별 지원 고용지구로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지정해달라고 지금 신청서를 이미 이제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부에 네.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일감이 줄어들고 또 인력 구조 조정을 해서 실업자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또 실업급여가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또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1월부터 올 4월 기준으로 1,400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은 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보면은 1월부터 4월까지 한 2,000여 명이 신청한 네. 상태니까 한 600여 명이 작년에 비해서 네.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의 경우에 조선 불황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네. 우리 지금 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하면 다 대량 해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좀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방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네, 1980년대 일본의 조선이가 닥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그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세계조선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산 단가를 낮추는 노력은 강도 높게 지금 진행되어야 하나 조선업 분야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생산의 그 숙련된 기능공들을 대규모의 일자리가 없어서 구조조정을 시키면은 향후 조선의 그 회복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네, 인력이 네. 없어서 아무리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이 조선이 매우 지금 유지를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되 숙련공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주 장기간 그제가 불황이나 또 그제 위기를 네.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민호 거제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프로야구의 강정호 선수요. 또 홈런을 쐈군요. 네, 그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오늘 애틀란타전에 4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시즌 5호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네. 9회 그 마무리 투수를 상대로 그 154km짜리 그 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서 좌중간 담장을 넘겼고요. 그 강정호 선수가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팀은 아쉽게도 1대3으로 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야구 팬들이 강정호 선수가 티라노 스윙을 펼친다 이렇게 부르던데 이 티라노 스윙 뭔가요? 네, 그 강정호 선수가 그 양팔을 몸통에 붙인 채 그 허리 회전력으로 그 몸쪽 공을 때리는데요. 그 이 모습이 그 앞다리가 짧은 공룡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았다면서 그 네티즌이 붙인 네. 별명입니다. 그 강정호 선수가 2호 홈런과 4호 홈런을 그 몸쪽을 파고드는 강속구를 그 티라노 스윙으로 받아쳐서 홈런으로 연결했고요. 그 오늘은 그 높은 공을 후려치는 그 이른바 도끼 스윙으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 프로야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포항에서는 꼴찌 하나와 삼성이 맞붙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하나가 오늘 5연패 탈출을 위해서 로저스 선수를 선발 투입시켰는데요. 그 이에 말 현재 양 팀이 1대1로 맞서 있습니다. 그 선두 두산은 오늘 잠실 기아전에 그 원래 선발로 그 니퍼트 선수를 예고했었는데요. 그 니퍼트 선수가 그 경기장을 오는 도중에 차량 접촉 사고로 네. 오늘 대신 진야국 선수가 대신 투입됐고요. 그 두산이 2회 초 현재 0대1로 뒤져 있습니다. 그 NC는 고척에서 넥센을 상대로 2회 말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수원에서는 LG와 KT가 2회 초 현재 0대0이고 인천에서는 3회 초 현재 SK가 롯데에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럼 니퍼트 선수의 뭐 상태는 알려진 게 있나요? 네, 그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라서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다행히 알려졌고요. 네. 등 쪽에 좀 다소 결린다고 하는데 두산이 뭐 요즘에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뭐 무리하게 등판시키지 않고 휴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영의 박태환 선수 점점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박태환 선수가 그 지난달에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 출전 자격 기준을 통과했지만 그 현재는 그 규정상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인데요.
2014년에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올해 3월에 징계가 끝났지만 금지 약물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국민들에게 절까지 올리면서 호소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기록은 기록, 규정은 규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 박태환 선수의 리우행을 찬성하는 입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찬성 쪽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국가대표 선발 불가 조항이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제수영연맹 징계가 이미 끝났고 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도핑 징계가 끝난 선수의 올림픽 출전 불가가 이중 처벌이라면서 선수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박태환이 자성의 시간을 오래 가졌고 좌절하며 반성한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도 스포츠의 일부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태환 선수를 리우에 보내선 안 된다 이런 반대 주장의 논리는 어떤 건가요? 네, 반대쪽에서는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표 선발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가고 메달을 목에 거는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부호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뿐이고 선수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면서 박태환이 좀 더 자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 역시 박태환이 세계적인 선수란 이유만으로 동정론에 휘말려서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또 첨예한 상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